오늘 만두 이야기는 익산공장 외주 합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각본이 워낙 뻔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노동조합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23일 사측의 욕심이 가득한 외주 추진이 합의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23일 철회 노동자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만도노조와 사측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익산공장의 외주 문제와 사측이 암암리에 거론하고 있는 평택공장 외주 사안을 모두 통합해서 전사고용에서 다루자,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라 라고 만도노조와 사측이 제안했습니다. 전사고용이가 이 사측이 아쉬울 게 있어야 이 돌파가 열립니다. 근데 문방 희망퇴직은 일단락이 됐고, 이제 급한 것은 익산공장 외주랑 시간차를 두고 진행할 것 같은 평택공장 외주입니다. 그래서 만도지부는 전사 고용이나 본부 고용이 자격이 없지만 전 직원의 고용 문제가 걸린 만큼 감나라 배나라 해야 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익산공장에 외주가 합의되면서 이제 사측 격할 것은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로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다시 되묻게 됩니다. 역사는 기록됨으로써 교훈을 남기고 다시 거들떠보게 되죠. 지난 단일노조의 역사는 고용 문제는 전사에서 다루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이 겪는 위기의 본질은 요구와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동지들의 고용 안정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사측 맘대로 희망퇴직이 시행되고 사측 뜻대로 외주도 추진됩니다. 인원이 부족했던 익산공장은 외주 추진으로 일부 해소가 되겠죠. 문방은 희망퇴직으로도 해소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다시 익산공장 전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배가지 않을 경우는 또다시 유인력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측에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희망은 없는가? 노동조합이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서 사측과 맞섰던 단일노조 시절의 활동을 돌아보면 조합 민주주의와 뜨거운 가슴이 노동조합의 생명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또 교섭 결과에 대한 찬반 투표가 당시 조합원 동지들의 불만을 역동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죠. 결과적으로 고용안정위원회 역시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 사측 본부장급 고가의 쟁의인이 찬반투표 가결률과 체결 찬반투표 가결률이 반영됩니다. 그만큼 조합원 동지들의 반응에 가장 민감하죠. 2012년 직장 폐쇄 후에 사측은 만도노조 임원들에게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 조합 민주주의의 틈새를 노렸습니다. 노동조합 임원과 조합원 동지들을 분리한 거죠. 또 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은 상대적으로 교섭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총회를 더욱더 확대할 것을 생각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업 울타리에 갇혀서는 사측 손바닥 안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교섭과 고용 문제를 전사 차원으로 집중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장 단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중앙으로 집중하고 공장 단위는
조합원 간담회와 노사협의 위주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측 경영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제3자 승계라든가 상표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는 일, 이런 것들은 기업 울타리에 갇혀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업이 됩니다. 또 지난 만두노조 투쟁 과정에서, 또 만두노조의 활동 과정에서 기업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도 되돌아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측과 맞서 싸울 것이라면 오직 민주노총입니다.